자, 오늘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인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리는 트랜지스터와 비슷합니다. 먼저 트랜지스터는 현재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CPU, GPU, SSD, 램 모두 이 트랜지스터를 수억에서 수십억 개 때려 박아서 만든 제품들이죠. 그만큼 이 트랜지스터는 중요한데요. 트랜지스터는 전기, 스위치 및 증폭 작용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죠. 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 철 등 대부분 금속이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기가 흐르죠? 전기차가 생겨야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즉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건데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 쪽이 전도띠, 아래 부분이 원자가띠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전압이라도 손쉽게 이 전자가 움직여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고무라든지 목재, 플라스틱 같은 건데요.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부도체입니다. 위쪽에 전도띠와 아래쪽 원자가띠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이거를 띠 틈이라고 하는데요.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압을 가해도 이 전자들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10,000V 정도, 20,000V 정도의 큰 고압을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재가 불에 탈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이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정상적인 물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는 뭐냐? 특정한 조건에서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띠틈이 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적당히 가하면 이 전자가 전도띠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 적당한 전압은 보통 0.7V 정도가 됩니다. 0.7V 이하의 전압을 가하면 이 전자는 넘어가지를 못하죠. 이게 반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이 띠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임의로 N, P, N이라고 하고요. 처음 N과 P 사이에 건전지 전기를 연결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입력을 하면 이 띠틈이 사라지면서 전자가 이 가운데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여기까지는 넘어왔지만 다음 전도띠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틈이 더 있습니다. 여기도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연결을 하고 전압을 가해주면 넘어왔던 전자가 한 번 더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전류가 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세한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정말 간단하게 모스펫을 설명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스위치와 증폭 작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정 전압 이상 가하면 연결이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스위치 제품도 있죠. 바로 릴레이입니다. 이 릴레이도 똑같이 전기를 입력하면 온오프가 되는 전자 스위치입니다.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전자석의 작동으로 이 접점을 닫고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온오프가 되는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닫고 떨어뜨리는 틱틱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내부에 전자석에 필요한 코일과 이 접점이 움직이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배선들도 많아서 각각의 모듈도 사이즈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릴레이는 단순히 접점을 닫고 떨어뜨리면서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단순히 온오프 기능이지 전류의 양을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틱틱 소리도 나지 않고요. 크기도 작고 모듈 또한 작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띠틈에서 0.7V 이상의 전압을 가해서 이 전자가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이 전압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자를 흐르게 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량이 많아지고요. 전압을 낮추면 전류량이 낮아지고. 자, 그러면 릴레이나 이 모스펫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최근에 출시하는 전자제품들은 더 작게 더 조용한 제품을 원하다 보니까 릴레이보다는 모스펫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모스펫을 보면 핀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맨 왼쪽이 게이트, 가운데 핀이 드레인, 맨 오른쪽이 소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수도꼭지로 예를 들면 게이트, 물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게이트가 되겠고요. 드레인은 물이 들어오는 직수관이 되겠고요. 소스는 물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아까 그림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부분이 게이트가 되겠고요.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드레인이 되겠고 물이 나오는 부분이 소스가 되겠습니다. NP, N이나 PNP로 두 종류로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NPN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PNP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한다면 NPN은 드레인 쪽이 플러스가 되겠고요. 소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고요. PNP 같은 경우에는 이 극이 서로 바뀌겠죠. 이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모스펫을 잘 보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IRFZ44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번호를 구글에 검색하면 손쉽게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자세한 스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퀵 레퍼런스 데이터, 빠른 참조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보면 VDS라고 되어 있는데요. DS는 드레인과 소스입니다. 드레인으로 들어가서 소스로 나오는 전압을 최대 55V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드레인을 통과 가능한 최대 전류값은 49A라고 표시가 또 되어 있어요. 매우 크죠. 하지만 최대 전류로 이 모스펫을 사용을 하려면 자, 이런 방열판이 필요합니다. 방열판이 없다면 49A는커녕 아래 보면은 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35A로 점점 최대 전류값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가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온도는 175도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우 뜨겁죠. 그리고 게이트, 소스로 통하는 임계점 전압, 그러니까 작동을 시작하는 전압은 최소 2V부터 최대 4V라고 나와 있는데요. 2V 넘어가게 되면 전자가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최대 4V까지 되면 전자가 최대 많은 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V부터 4V 사이로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20V까지 전기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4V 이상부터는 전류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핀의 이름도 적혀져 있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면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스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스펫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 봐야겠죠. 다시 그림을 확인해 보면, 만약에 모스펫으로 이 모터를 작동, 온오프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모터는 게이트와 소스에 연결된 부분에 모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드레인과 소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게이트와 소스에 연결된 부분들은 단순히 주 전원에 연결된 제품을 온, 오프를 하기 위해서 모스펫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V부터 20V까지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최소 2V의 전기로 최대 55V의 49A의 전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스위치로 이 전체, 이 모터를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스위치가 아닌 센서 같은 거를 달아서 자동으로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필요한데요. 따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전원을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위치로 간단하게 모터를 구동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 쪽은 20V가 최대이고요. 드레인 소스는 55V가 최대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림과 같이 한번 실제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를 설치를 했고요. 모터를 구동하는 부분, 즉 드레인과 소스를 지나는 전압은 12V로 되어 있고요. 게이트와 소스에 연결된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전압을 조정을 해 볼 거예요.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압은 측정이 됩니다. 12V로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장치가 아니라 전류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전압값은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압값을 미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도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 이상을 넘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을 2.18까지 올려야지만 그제서야 모터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전압을 더 올리면 자, 전압을 올리고 내림으로써 모터가 더 빨라지고 줄어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가 지금 부하가 없고 사용하는 전류가 낮다 보니까 전류의 조절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LED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LED 같은 경우에는 1.6, 1.7A 정도를 사용하는 LED예요. 자, LED를 연결하고 전압을 조정했을 때 LED의 밝기가 좀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명을 좀 끄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V고요. 전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7V인데 정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전압을 계속 올리면 전류가 컨트롤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멀티미터에 연결을 하고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V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류가 미세하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0.018 암페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압을 계속 올리면 2.1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2.3V가 되면 흐르는 전류값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0.6 암페어, 0.8, 7.3, 1.2, 1.5, 그 이상으로는 이 LED 자체가 1.5A, 1.6A 정도만 사용을 하는 LED이기 때문에 지금 전압을 계속 올려도 전류값은 변동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스펫을 사용할 때는 발열이 생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5.6도 정도가 나오는데요. 워낙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열은 괜찮다. 하지만 조금 더 고용량의 전류값을 사용한다면 방열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트랜지스터, 그 중에 모스펫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모듈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RC에 사용되는 ESC 모듈이나 기타 모스펫 모듈 등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설명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모스펫 모듈을 이용한 전원 온오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